서울. 이 도시에서 집을 가진다는 건 이제 죄가 되었다. 아침 뉴스 앵커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터 정부는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시민들은 집을 사기 전 반드시 국가의 행복 배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집은 탐욕이야. 가진 자들이 문제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모두 비슷한 검색어를 눌렀다. 서울 집값, 청약 경쟁률, 허가받는 법. 주인공 민수는 회사 근처에서 자취한 지 7년째였다. 월세는 월급의 절반을 삼켜갔고 남은 돈으로는 컵라면과 전기세를 감당하기 벅찼다. 그는 오늘 드디어 집을 사겠다는 결심을 했다.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약간의 돈과 대출을 합치면 서울 외곽 빌라 하나쯤은 가능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첫 번째 문은 행복허가청. 건물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개인의 행복은 사회의 불행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민수는 번호표를 뽑고 4시간을 기다렸다. 무슨 사유로 집을 사시려는 겁니까? 공무원은 냉정하게 물었다. 내 결혼도 해야 하고 출퇴근이 멀어서요. 결혼이라 아직 배우자 없으시죠? 예. 그럼 허가 어렵습니다. 미혼자의 주거 소유는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멍해졌다. 그럼 언제 허가가 되나요? 사회적 균형이 회복되면요. 그게 언제죠? 그건 정부가 판단합니다. 정부는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집 없는 당신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가진 자는 불안하고 못 가진 자는 깨끗하다. TV에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가 나와 말했다. 저도 월세 살아요.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가난해야죠.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다. 하지만 어느새 그 구호는 의무가 되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말했다. 요즘 누가 집을 사요? 탐욕스러워 보이게.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얼른 핸드폰에서 부동산 앱을 삭제했다. 이상하게도 허가받은 사람들은 늘 있었다. 그들은 대기업 간부, 공무원, 정치인, 친인척이었다. 언론은 그들은 사회적 봉사자라며 찬양했다. 한 정치인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희 가족이 잠시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건 정책 실험을 위한 겁니다. 민수는 분노했다. 하지만 분노를 SNS에 쓰면 탐욕 조장죄로 신고당했다. 주택 소유를 부추긴 혐의라는 항목이 생긴 것이다. 정부는 이를 사회불안 방지법이라 불렀다. 시간이 지나자 모든 부동산 거래는 국가 시스템에서만 가능해졌다. 이름하여 홈넷 2050. 그곳에서 국민들은 임대지수를 부여받았다. 임대지수가 낮으면 월세를 평생 갱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점수가 높아지면, 즉 돈을 벌거나 승진하면 오히려 임대료가 급등했다. 성공한 자는 더 내야 한다. 노력은 사치다. 사람들은 스스로 승진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팀장 되면 월세 올라요. 저는 그냥 평사원으로 살래요.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의 하늘에는 점점 불이 꺼져갔다. 거래는 막히고 세금은 오르고 소유자들은 버티다 못해 외곽으로 도망쳤다. 밤마다 도시는 텅 비었다. 사람은 없고 간판만 빛났다. 민수는 어느 날 폐가가 된 아파트 단지를 지나며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가 원한 공정이었을까? 어느 날 밤 TV에서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을 공공임대화합니다. 모든 주택은 국가 소유로 전환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이제 다 같이 평등해지는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옥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모든 건물에는 붉은 글씨가 새겨졌다. 국가 소유물.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집은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의 수단, 그리고 복종의 증명서가 되어 있었다. 민수는 여전히 그 빌라에 산다. 이제 그 빌라의 주인은 국가다. 그는 매달 임대료를 내며 감사 편지를 쓴다. 국가가 저를 위해 집을 소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생각한다. 언젠가 다시 내 집을 가지는 게 죄가 아닌 세상이 오겠지. 창밖의 서울은 조용하다. 모두가 집을 가지지 못한 덕분에 이제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